공급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이번 3기 신도시의 5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32,000호 벌써 이제 이러면 추적이 역추적이 가능하겠죠. 네네네. 32,000호 신규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걸 밝혔는데 그중에 네. 절반이 임대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아무리 집을 짓는다 그러더라도 네. 몇 년 걸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리 재건축 맨 땅에 재개발 지어도 3년 걸리니까. 예, 뭐 최소 분양하고 2년 반이라 그러는데 네네. 분양 전에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주택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건 3기 신도시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중에 일부 지역들은 이제 토지 보상 끝나가고 있으니까 네네. 파서 집을 올리면 되죠. 네. 거기가 이제 3년 걸리지 않겠어요? 2025년 입주다, 네. 24년 입주다 그러는 게 그거예요. 자, 근데 그 물량이 또 새로 놓는 광역급 횡철도들도 들어가고 뭐 GTX도 들어가는 네. 그 신도시의 설계 상황이 보도가 되는데 3만 호가 넘는 집이 들어가니까 한 10만 명 살 수 있는 상당히 큰 신형 그 신도시가 생기는데 네네. 거기 임대를 절반 넣겠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임대 아파트가 50%라는 거의 거죠. 50%. 네.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만 몇천 호인데 그 뭐 숫자까지 네네.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만큼 넘는 일반 분양이 절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에는 이제 두 가지가 반영돼 있어요. 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맨날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 주택은 부족하지 않고 투기꾼이 있을 뿐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네. 집 없이 살고 계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네.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좋은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LH공사라든가 또는 매입 임대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인기 지역에 살고 싶은 거지 무조건 임대주택에 저렴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그 집착과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에서 많은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서울에 입주 물량이 특히 21년, 22년 거의 네. 만호 때까지 떨어지는 입주 절벽의 세상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도시 만든 거 아니었냐 이걸로 다시 질문하자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가 2025년까지 입주를 지금 계획해서 공급을 하지만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그러니까 충분한 공급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약하다. 진정되기는 좀 어렵다.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지난 네. 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5.2% 연 5.2% 올랐는데 네. 이거보다 더 오를 여지는 있지 않냐. 작년처럼 10몇 프로씩 오르는 게 아니더라도 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라면은 내가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지금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면서 근데 지난 이야기니까 그냥 할게요. 네. 작년 이맘때쯤 어떤 젊은 이제 그 부동산이 빠질 줄 알았는데 급등하기 시작했던 4월이잖아요. 네네. 작년 4월을 돌이켜 보면 네. 뭐 코로나 쇼크로 해서 집값 빠지지 않겠냐고 기대했던 분들의 네. 기대가 다 무너지면서 늦었다. 빨리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돌아서던 작년 4월쯤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주셨죠. 네. 좋은 회사 다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력이 있으십니다. 자기가 지금 집값이 빠질 줄 알고 못 샀다. 네. 근데 이미 서울의 집값은 그때 이제 2019년이니까 이미 네네. 비싸니까 2020년이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은 내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시흥에 살아. 네. 그 말을 들으시더니 막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거기 같은 데로 어떻게 다니라고 그러냐. 네.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죠. 네. 안 샀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거기를 내가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투자에 있어서 참 어려움인 거고 한 번 좀 가서 보면 여기 말고는 안 될 것. 그러니까 정말 신도시든 뭐든 여기 말고는 이제 개발할 데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몇 년 전 고향 향동 가셨던 분들이 느끼셨던 그 감정이랑 비슷할 거예요. 와 세상에 서울에 이런 평지가 있다니 싶은 골짜기지만 굉장히 평지거든요. 이제 그런 땅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대주택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공급된다면 네. 청약의 가능성,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희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을 준비해서 어디 전세 들어가라라는 건 이게 좀 저는 와 이건 불확실한 면이 좀 생긴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임대 물량이 많다면 과연 우리가 선호하는 좋은 입지, 괜찮은 자리에 네. 그런 어떤 정말 청약의 기회나 나올지,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그렇게 강한 환경이 이어지며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가 느껴진다면 그죠. 여력 되시는 분, 지금 특히 전세를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로 전세 사시는 분이라면 네. 저는 주택 구입을 정말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적어도 1, 2년 정도는 네.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 1, 2년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시작됐으니까 네. 2020년 여름, 가을부터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신 분들을 네. 새로운 임대라 바꾸거나 또는 집주인이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네. 뛸 때 그때 또 한 번의 전세 쇼크가 올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100개의 단지가 있는 중에 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거가 평균 가격을 올렸을 네. 뿐이지 그 가격 오른 거는 통계에 아직 반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외곽 지역에 지금 외곽 지역에 급등이 나온 게 서울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지금 청구권들이 터지는 시기, 청구권 끝나는 시기가 네, 2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요. 가을에 시작했으니까. 2년에서 3년 뒤부터는 또 이 주변 지역의 전세가 엄청 오를 수 있겠네요. 더. 예, 그리고 뭐 여기서 밀려나는 그때쯤 사람들이. 되면 네. 또 뭐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에서 그때쯤 되면 이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금리 오를 때 월세도 오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월세 사업자, 임대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임대할 집을 갖고 계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여러 채 갖고 계시는 임대 사업자분들이 네. 임사업자들이 주시잖아요. 그 임사업자분들의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될 때 월세 올라가고. 월세 올라갈 가능성 또 8년 계약갱신 죄송합니다. 그 준공공 임대 8년이 2017년 시작했으니까 또 2025년 끝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또 임대 그 준공공 임대 사업자 8년의 혜택을 보신 분들은 그 전세나 월세 가격을 인상 못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네네. 인상 못 했던 물량들까지 또 2025년도 있죠. 그래서 이게 2023년부터 25년 사이에 일종의 좀 임대 관련돼 있는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작년에 했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의도는 좋은 법이잖아요. 전세 살던 사람들에게 네. 좀 안정감을 주자. 아 근데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옵션이 서로 거래를 할 때 맞아요. 어디에 이득이 되는 옵션이 붙으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의 그냥 거래 상대로 봤을 때 임차인에게 좋은 옵션을 더 주면 그 포지션의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냥. 희소해지니까. 예. 더 유리해지니까. 더 좋아지면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 입주 물량이라도 많을 때 그 정책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입주 절벽이 올해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2021, 22로 가면서 수도권 내에서 입주 물량 늘어나는 데는 인천밖에 없거든요. 뭐 인천조차 지금 급등 중. 네. 아, 근데 입주 물량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역전세일 때는 이 정책이 의미가 없는 게 그렇죠. 그죠. 어차피 이쪽이 더 그 집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되는 상황에서는 임대 3법이 오히려 전세 깎아주게 생겼는데 무슨 그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그럴 다 때는 좀 우리가 이게 그게 되겠네요. 좀 왜냐면 함부로 내렸다가는 다시 올려받지 못하니까 임대차 3법 덕분에 예, 좀 빠지는 걸 밑에 방어해주는 역할도 생길 수 있죠. 네네네.